준 명예대사님이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마스테. 이주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경기도 이주민 안전문화대사 유동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 오기 전에 생각했던 한국은 이제 밤 새벽 1, 2시에 여자 혼자 돌아다녀도 안전한 나라다. 카페나 공공장소에서 본인이 물건 두고 잠깐 어디 갔다 와도 아무 일 없고 누가 손 대지 않는 나라. 그만큼 안전하다라는 느낌이죠. 근데 한국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는 범죄가 사기라고 합니다. 비대면 범죄가 많은 대한민국은 IT 강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감에 갈수록 이제 더 많을수록 디지털 범죄 피해자가 많은 것이죠. 그런데 이주민에 관련돼서 통계 자료는 하나도 볼 수 없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죠? 그러면 한국 사회나 한국 정부는 이주민의 안전과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뜻이죠. 관심이 있었으면 벌써 통계가 나오고 이거 대응이나 예방 방법으로 나올 텐데 아무도 없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경기도 인권지원센터 실태 조사를 해주신데 조사를 해주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주요 결과를 살펴보시면 아까 다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발제하시면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 결과 자체가 진짜인가? 전부인가요? 아니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제 이주민들이 겪은 인권 침해에서는 빈상의 일각입니다. 밤에 팔수록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이제 한국의 이주민들이 이렇게 많고 엄청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다국어로 되는 상담센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없으니까 어디 가서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깜깜한 거죠.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들은 어떤 피해를 받으면 어디 가서 신고를 해야 되는지 어느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해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시고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주민들은 이 검색한 자체가 힘든 거예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첫 번째는 검색하는 방법이 모릅니다. 최근에 오는 그 이주 노동자들이 보면 핸드폰에 한국어 타짜 할 수 있는 검색하는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는 한국어 자판이 없어요. 만약 검색이 한다고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다 보니까 복잡하고 골치가 아프니까 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피해가 받더라도 그냥 참고 있는 거죠. 피해가 많아도 참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네팔 친구 중에 한 명이 지금 페이스북에서 이제 온라인 그 판매하는 거 글이 많이 보이시잖아요. 틱톡도 많은데 핸드폰이 좀 약간 저렴하다고 해서 구매를 했대요. 구매를 하는데 핸드폰이 안 나오고 택배가 안 나와요. 그럼 전화하니까 이제 전화기가 이제 꺼져 있는 거. 그때에서 제가 사기로 당했구나. 그런 느낀 거. 그 친구가 왜 그렇게 했냐가 제가 얘기했더니 한국으로 중고 판매 거래가 잘 됐다. 안전하다고 느꼈대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러 가라고 제가 보냈더니 이제 한국어 좀 서툴다 보니까 경찰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한국어 잘하는 사람이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한국어 잘하는 사람이 통역원으로 구해라 하니까 어떤 사람은 시간이 안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멀리서 못 간다고 어떤 사람은 돈이 비싸게 달라고 하고 이미 1차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피해자인데 더 이제 2차 피해까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제가 같이 동행해서 경찰서에 같이 가서 제가 얘기를 해줬는데 경찰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런 사기건은 엄청 많고 판매자가 보여주는 신분증이나 그 이체하는 내역이 있다 하니까 그거는 실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죄자나 판매자로 찾기가 힘들다. 그렇게 대답을.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은 이제 평일에 일을 해야 되고 경찰에 신고하면 거의 평일에 가야 되는데 평일 대부분 다 일을 해야 됩니다. 평일에 가려면 사업주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제 경찰서에 일이 있으니까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경찰서에 왔다 하는 한 번이 끝난 거 아니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럼 하루 일 하지 않으며 이제 근로기준법상으로 주휴수단이 빠집니다. 그럼 하루 일하면 이틀 임금 빠지죠. 이틀 임금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고 식비고 이제 통역으로 데려간다면 통역비도 해야 되죠. 그럼 배보다 배꼽이 큰 거죠.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피해 봤다라도 이렇게 손해 보고 신고를 하겠어요? 그것도 받을 수 있는 보장도 없고 100%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피해를 봤다라도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주 노동자들은 피해 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신고 내역이 없으니까. 뭔가 법적으로 아니면 통계적으로 보여주는 거 없으니까. 그럼 피해 본 거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엄청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저는 한국에서 이제 일반 기화자 있고 대학원까지 나오고 한국어 좀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공공시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사이트에 가입하려면 불편한 한두 가지 아니에요. 이거 하라 저거 하라고 뭔 말인지 몰라요. 가입하는데 안 돼요. 근데 뭐가 떡이 떠요 거기다가. 근데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럼 포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주 노동자나 이주민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사이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홈택스나 이제 사회통합 프로그램, 하이코리아 등등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다들이 스스로 가입하거나 스스로 신청하는 거는 되게 어렵습니다. 누군가 도움이 없이는 혼자서는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뭐 안전문화 명예 대사이다 보니까 이제 안전문자, 이제 안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안전 이제 생활에서 나온 문자들 있잖아요. 핸드폰을 보면 이제 문자가 나오잖아요. 안전 문자.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저는 가끔 모릅니다. 해석 필요합니다. 왜냐면 거기 나온 단어들이 무슨 한자에다가 무슨 CD 한자래요, 그거로. 그러니까 해석이 필요해요. 이해를 안 돼요. 안전 문자 그런 거는 약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이제 전송할 수 없을까? 고민이 되더라고. 그리고 이제 한국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미등록하게 불법 체류자 미등록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제 불법이다 보니까 이제 등록이 없다 보니까 이제 운행 거래, 이제 금융 거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개인 아니면 불법 송금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은행에서는 거래가 안 되고 이제 누구한테 맡겨두는데, 이제 개인이 거래가 단점이 뭐냐면 언제든지 사기를 당할 수 있다. 본인이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개인한테 돈이 막히면 그 돈이 제 시간에 송금해 주지 않고 또 돈을 받고 튀는 경우가 많죠. 엄청 많아요. 저희 나라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돈을 주는데도 준 적 없다고 하면서 사원 벌어진 적도 있어요. 근데 현금으로 다 거래하고 현금 주기 때문에 이제 중고 자료가 없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내가 안 받았다 하면 이제 그만이고. 근데 그거 아무도 없으니까. 이런 사례들은 가면 갈수록 되게 많아요. 엄청 이제 디지털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 아무도 없고, 예를 들면 이제 한국 사람들은 어느 정도 피해를 받았으며 조금 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이주민들도 그런 방법으로 전혀 없다 보니까 이제 피해가 더 많아지고, 이제 앞으로 정부나 한국 사회가 이제 이주민들을 이제 한국의 이런 같이 사는 구성원으로 생각한다면은 지금과는 많이 달라져야 됩니다. 앞으로도 어떤 피해를 보고 있고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원 방향이 뭐인지 한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내년도도 이제 한국 사람 아니 이주민들이 이제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근데 이주민들을 지원하는 곳은 이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나 아니면 지자체에서라도 이제 디지털 범죄 예방 센터를 운영하면서 이제 디지털에서 어떤 교육이 필요하는지 교육을 해주고, 그 다음에 상담도 해주는 곳이 있으며 조금 덜 피해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다 하면 내일 당장 이제 뭐 감당할 수 없고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가지고 이제 뭔가 조치를 해두는데,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경기도 외국인권 지원센터가 실태 조사를 했으니까 이제 정부도 1년에 한 번씩은 조사를 하고 어떤 범죄가 제일 많은지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니면 지원하는 방법으로 뭐인지 그걸 고민하고 이제 방법으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